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도 빡쳤어요. 저만큼 빡쳤어요. 근데 MBC 뉴스데스크는 저처럼 욕을 못할 거 아니에요. 유튜브로 오세요. 참, 제가 읽어봐요. 일제강점기 우리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한다면 독립운동은 뭐가 되는 것이며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세계사적 관점 운운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세금을 줘 자리에 앉힌 이들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요. 사실은 MBC의 멘트에는 쌍욕이 섞여 있는 거죠. 맞아요. 이 미친 정부 탄핵하자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거의 쌍시옷 섞여 있는 거라 봐야 되겠죠. MBC에서. 자, 다음 개방이 작품입니다. 반쪽 광복절 우려 속 독립기념관 경축식 돌연 취소. 37년 만에 처음. 야, 윤석열이 하는 게 뭔들 처음이 아니겠냐? 신박합니다. 신박해. 대통령 마누라가 고속도로 종점 바꿨다는 의혹이 있는 것도 세상 최초지. 그렇죠. 이 최초가 바로 탄핵 사유인 거예요. 아니 뭐 대통령 장모도 그렇고 대통령 뭐 부인 오빠도 그렇고 뭐 안 엮인 데가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그 저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이가 일제시대 이 개새끼 내가 말했지 알려줬지 좀 전에 일제강점기라고.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일본.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난 뇌를 의탁한 거라고 봐. 누군가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떤 힘센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야 한 다음에 그러면 당신네 집이네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앉은 걸 저 사람의 집이지 우리 집이 아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나도 이름이 갑자기 성이 바뀌는 거야. 막 갑자기 그 사람 이름 성으로. 아이고, 근데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 해군 함명 변경이요. 이거 이제 저번에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네. 이것도 곧 하는 모양이죠. 아주 그냥 뭐 너무들 한다. 독도도 진짜. 뭐 독도도 없앴다잖아요. 빨갱이 만능론. 빨갱이 지시면 세상의 모든 건 다 나쁜 놈이고 아무리 친일 부역자 친일파였어도 빨갱이 때려잡으면 대한민국의 그냥 뭐 최고 존엄이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쟤들이 일제 강점기 때를 부정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빨갱이라는 거예요. 북한만 이야기하면 맞는 기처럼 그냥. 아까 폐가 입힌 이야기처럼 타노스의 장갑. 쟤들한테는 타노스의 장갑이 빨갱이 색깔론인 거예요. 근데 홍범도 장군을 알았냐고. 몰랐잖아요. 홍범도 장군을 알았냐고. 저 독립운동을 위해서 네. 당시 소련에 저 도움이 거죠. 필요했던 네. 거잖아요. 알면서 왜들 그래? 그리고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유해가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때 하신 분들 많을걸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다음. 친일 매국노 윤 정권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고 친일화하고 있는데 여야가 어디 따로 있고 진보 보수가 어디 따로 있단 말인가. 무도한 친일 행각을 벌이는데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진당과 보수 국민들은 친일 매국노였더란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보수분들이 화를 내고 계십니다. 네. 정신 똑바로 바뀌신 분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일본은요 한국한테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국에 좀 센 정부가 들어서면 살짝 좀 꼬리를 내려요. 근데 아베가 살아있을 때 그 일본 회의 목표가 뭐였게? 한국의 정권 교체였어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대선 자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간에는요. 네. 자, 다음. 대파도 부족해서 이젠 친일파. 대파 우리가 벌써 까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요새 팥값 좀 많이 안정이 되긴 했더라고요. 다음. 자, 개방의 작품이에요. 최대 120만 명 추정. 희대의 학살자 런승만 일대기. 망국의 시작. 저는 이 뭐 건국절 자꾸 얘기가 나오고 막 하는 분들의 기본적 바탕에는 지식과 신념의 부재에 따른 컴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니 이게 역사라는 게 진전하는 맛이 있어야 보수 정권 들어섰더라도 야 윤석열이가 기본소득 같은 걸 해버리네. 그러면 속으로 약간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가 진보하는구나 할 거 아니에요. 이 새끼는 한 50년 전으로 돌려버리니까
용서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미치겠는 거야. 나 이게 얘들이 전략 아닐까? 그냥 일반 시민들 그냥 돌아버리게 만들어 갖고 지들끼리 해먹으려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웹자보네요. 밀정을 국가 요직에 임명하는 자가 왕초 밀정입니다. 검찰 쿠데타로 정권 잡더니 역사 쿠데타를 획책하는 겁니까? 조국 대표님 공약 지키십시오. 3년 너무 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멱살을 좀 자꾸 내려오십시오. 최근에 멱살을 조국 자꾸. 혁신당하고 진보당하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기투합을 했어요. 하나둘씩 뭉쳐질 겁니다. 예. 요거 한겨레의 만평 이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절 행사 취소를 그 저기 나무로 이제 네, 저걸 가리는데 사실은 얘들이 하고 싶었던 건 광복 취소. 에라이 진짜 여기 나온다 진짜. 야 근데 이거 기발하지. 이거 웹자보 기발하죠. 네. 자 잘했네. 다음 역사시계. 요즘 국제신문 부산 국제신문이 굉장히 빡쳐 있어요. 예. 저게 부울경 민심에 좀 가깝거든요. 독립기념관 광복절 기념 경축식 취소. 온통 거꾸로 가네. 예. 오늘 저 김구 선생 어제인가요? 저 증손자 우리 김용만 의원이 또 용산 밀정 이야기를 한번 대차게.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화라고 말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요. 화가 나요 진짜. 중앙일보 만평도요. 이 보수의 이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박용성 만평. 예. 윤석열이가 인사하면서 뭐 하나를 던졌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폭탄이 돼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논란. 중앙일보 맞아. 중앙일보 맞죠. 이 사건 크다니까요. 8.15 지나면 더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예. 근데 KBS는 정신없이 무슨 이승만 다큐나 들고 앉았고 진짜. 한국일보 중도표방 한국일보입니다. 독립기념관장 저 친일파 한 놈 딱 하니까 지금 홍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쫙 민주당, 조국혁신당, 광복회, 독립운동가 단체가 난리가 나서 쫙 갈라졌다. 저거 누구 책임? 윤석열 책임이죠. 부부 네. 책임. 그다음 이념 전쟁, 진격의 몽둥이즘. 조선인은 몽둥이로 맞아야 발전한다. 이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제 강점기 얘기하면서 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꽤 많다. 대표적인 말이 저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조선 놈들은 몽둥이로 맞아야 발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주위에서. 네. 그렇죠. 저는 뭐 한국 있었던 것 사람은 같아요. 뭐해서 안 돼, 뭐해서 안 돼. 그게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들 가스라이팅한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개도 이렇게 뭐 몽둥이로 때려야지 된다 한 말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우리 국민을 개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약속. 앞으로는 일제 강점기라고 정확하게 쓰시고 최소한 조선 놈은 몽둥이로 맞아야 뭐 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시는 걸로. 민족 자긍심 엄청난 나라예요. 그럼요. 전 세계에서 머리 좋기로는 세계 1, 2위 다투는 나라입니다. 그런 애들이 일본 원숭이들이랑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족보도 없는 것들이랑? 실제로 지금 한국이 더 잘 삽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일본은 선진국이고 한국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본한테 가스라이팅 되신 분들이세요. 대통령은 바뀌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돼요. 맞습니다. 일본에서 여행 오면요 한국인 물건 막 사가요 사재기에 가요 오히려. 예. 다음 대한민국 주적은 뉴라이트. 어설픈 관용이 이 땅에 참극을 불렀다. 그대 애국한다면 뉴라이트 제거에 동참하라. 일본 제국주의의 숨은 이름 뉴라이트. 당연하죠.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구독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국 사람들 말하자면 1965년에 수교가 다시 이루어진 이후에 20년 만이에요. 일본에서 한국 지식인들, 학생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 일본에 불러다가 공짜로 유학시켜주고 친일 인사를 만들어 최근까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돈 갖고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윤석열 아버지예요. 네. 그 이후에 일본에서 돈 받고 했던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각자의 역할 위치에서 언론인이든 교수든 연구자든 뭐 정치인이든 이런 사람 다 일제를 은근히 찬양합니다. 그 자들의 집합체가 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요?
일본의 정신이 일본의 돈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그 뉴라이트가 독립기념관장까지 하게 됐다. 참으시겠습니까? 제가 저 전지현이고 싶습니다. 네. 자, 부부는 닮는다더니 어머. 존나 닮았네. 이게요 지금 뭐 그 김건희가 뽀샵하고 뭐 예쁜 사진만 대통령실에 올리고 그러지만 또 윤석열이 그렇게 안 해주잖아. 김건희만 해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저 탐욕스러운 얼굴은 저게 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은 절대 뽀샵이 아니에요. 연합뉴스가 저거 올렸다가 급하게 사진 바꿨던 사진. 바꿨죠. 예, 갑자기 이유도 참 없이. 희한하게 닮았단 말이에요. 아, 아니 표정이랑 되게 똑같은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못 볼 거 봤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나?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권익위, 수뇌부 아, 진짜 저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밑에 보면 지금 권익위 수뇌부가 돌아가신 분을 깔고 있습니다. 아니 이 명품백이 도대체 뭐라고? 도대체 김건희 씨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마저 옹호하고 가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분이? 다음 아, 화가 나네. 진짜. 경향신문입니다. 명품백 종결 권익위 수뇌부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러니까 권익위 수뇌부 얼굴에 명품백 쇼핑백이 들어 있고요. 일반 조문을 사절했다며. 권익위 차원에서 사절을 했고요. 가족들은 모른 채.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많이 갔어요. 전현희 위원장이 갔는데 사실은 이 공무원을 돌아가시게 만든 부국장 정승윤이라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 따라 나오면서 항의를 하더래.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지 우리가 않았습니까? 대체 뭔 잘못을 했냐. 와 뻔뻔한 자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일보 만평인데요. 정봉주의 난. 명파리 암덩어리들의 체제 개혁을 위해 이재명 비방 논란. 여기서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요. 정봉주 의원이 잘못한 거. 언론이 받아쓰기 참 좋은 거리잖아요. 보수 언론들 신났지 뭐. 봐라. 친명인 정봉주도 이재명 비판하지 않냐. 본인은 뭐 명팔이 아주 일부 최측근이라고 또 오늘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던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렇게 논란을 만들지 않고도 첫 시작이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사적으로 한 대화가 나갔을 때는 네. 잘못했다라고 하고 사과하면 끝날 문제였는데 네. 기자회견 하면서 명팔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너무 건너고 있는 가버리셨어. 거예요. 네. 저도 그 기자회견 보고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었던 사람들은 뭘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정봉주는 이 진영에서 이를테면 약간 보호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빚진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감옥도 갔다 오시고 이러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선 때 공천을 취소당할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이걸로 이제 우리 끝합시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몇 개월 동안 우리 방송실도 그러니까 자기네 방송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공천 취소했을 때 제일 빡쳤던 건 저였어요. 공천 취소한 사람이 빡친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걸로 또 공천을 취소당하냐 싶은 거 있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빚 갚는 심정으로 우리 방송 보셨을 거고 응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초반에 잘 나왔던 것도 사실은 그 빚 갚는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서. 다른 걸 떠나서 이런 먹잇감 저쪽에 제대로 던져주죠. 그러니까 이 진영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빼고라도 실제 갈라치기 세력은 조중동이고 국민의힘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먹잇감 딱 주고 본인한테 빚 갚는 심정으로 뭔가를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내부 분열을 책책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물 만났지 지금. 난리 났지 지금. 내가 보니까 뭐 정봉주 뭐 지지 세력 해가지고 막 김어준 있고 막 새날 있고 막 어마어마해요. 나 이거 보면서 야
좀 정신 좀 차리시라 여러분들. 왜냐면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짓이고 딱 잘못한 것만 찍으시면 되잖아요. 네. 아무튼 지금 언론들 신났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는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는 사람 산다는 게 솔직히 그런 거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 서로 만나면 반가웠던 얼굴을 어떻게 그렇게 보게 만들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온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누구를 그 다음날 덜변해가지고 그 사람 쌍욕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잘못이죠. 아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지금 뭐 윤석열 통화기록 확보 문제라던가 지금 KBS에서 뭐 이승만 트는 문제라던가 이렇게 여러 이슈들 저쪽 여당 국민의힘 쪽 대통령실 쪽의 이슈가 많은데 혹시 그게 이게 묻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이때도 하시는 분도 문제고요. 그다음 임기 말 팔자예측. 천공 레임덕이 오면 100% 가루로 만들 듯 한동훈이를 지금 천공이 이간질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윤통과 대립각. 근데 저거 아직 멀었고요. 오늘 한동훈 직접 만나고 오셨다는 분한테 잠깐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한동훈이 좀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이 그렇게까지 막 나서서 할 정도의 깜냥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도 보면 뭔가 말을 했다가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말하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부일보의 최경락 씨 근황입니다. 휴가 갔다 오셔서 지금 어제부터 다시 되고 있는데 드디어 오셨군요. 지금 윤석열이가 김경수 복권 하면서 지금 제 명의를 물어뜯는 거 할 건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지금 반대요 하고 나선 상황이잖아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지사 전 지사 복권된 거에 대한 환영 네. 페이스북을 썼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김경수 지사가 정치적인 꿈을 품을 때는 지금이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 지나고도 한참 후일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소위 말하면 이제 이분법적 사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경수가 이재명의 뭐 적수가 될 라이벌이다, 거야, 라이벌 될 뭐. 거야. 지금 그런 상황 아니고요. 절대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김경수 지사를 이용해서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저 윤석열 같은 대가리가 문제지.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나는 반대요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잖아. 김경수 지사 복권해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잖아요. 거기 뭐 그 영수회담 했을 때도 사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근데 있어요.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진짜 네 분이 일어났어. 김경수 복권 반대 중진들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동훈한테 의견 전달을 했다는 거야. 예. 근데 용산에서 쌩까고 오늘 복권했어요. 우리는 사실 아무 입장도 없고 그렇죠. 민주당은 오히려 평화로운데 자기들끼리 난리 났네요. 자, 다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거는 저 안진걸 워딩인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극한의 무게. 이번에 저 역도 보니까 와 진짜 대단들 하더라고. 막 인상이 그거죠. 다리 움직일 수 있는데 바로 들어 올려야 되고. 용상은 한번 앉았다. 어깨까지 한번 1차로 들어오고 머리까지 들어야 되는데 다리를 한 번 이상인가 못 움직이고 그런 거잖아. 아이고. 대단합니다. 서민들만 죽어났죠 뭐. 그리고 아까 초반에 영상 보여드렸던 거랑 연관이 있죠. 광저우 공사 불법 의혹 김건희 유관업체 7일 만에 14평 증축. 아주 가지가지 합니다. 아주. 가지가지 합니다 진짜. 저번에 건희 언니한테 콜백 왔던가요? 안 왔어요. 제가 가면서도 한 번 더 걸었는데 아. 오지 않았습니다. 아쉬워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한민국에 김건희가 마술을 안 뻗친 곳이 없다 싶을 정도로. 물론 그중에 일부는 악마와도 있겠죠. 예.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0.00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권 잡았는데 마음껏 해드셔야죠. 그렇죠. 다 해드리기 전에 끌어내려야죠. 그렇죠. 재밌는 짤이었습니다. 자, 인포레이터님, 인포레이터 싱귤라리스님, 에이, 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보내온 것 같아요. 회광 반조, 해가 지기 전 잠깐 밝아진다는 의미로 내년 일본 침몰을 앞둔 친일파들의 바라기죠. 일본 침몰 장난 아니던데 지진이 저번에 저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정도 그 정도 분위기인가 봐요. 지금 주의보인가 경보가 내렸어요.
이선호님, 성렬이 탄핵 청원 동의하신 145만 시민들. 이번 주 토요일 서울시청역 7번 출구 앞 전국 집중 촛불 집회에서 다들 만납시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